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가치주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의 토지 소유와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미 앞선 영상에서 모두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만 마찬가지로 놓치신 분들과 아직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토지 소유의 문제인데요. 가치주의 경제에선 토지 소유가 안 되며 그 이유는 소유권에 근거가 없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공존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개념에서 가져온 것이 절대로 아니며 자연주의의 개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사실 가계에서 대출이 필요한 이유는 주로 주택 마련 때문이며 주택 마련 비용이 비싼 이유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면 대출의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가치주의 경제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토지 소유의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대한 소유권이 주어지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그것을 직접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토지를 직접 만들어낸다면 당연히 그에게 그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를 인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토지는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냥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난 이걸 누구한테 샀어, 토지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샀어 라고 근거를 주장하면은 그 산 원소유자를 추적해 가면은 그 원소유자 자체가 토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소유권의 근거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근거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사들인들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는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죠.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면,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면 토지가 다른 누군가가 그 땅을 이용할 자유가 제한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 모두가 공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요. 소유자 이외의 모든 사람과 동식물과 모두에게 해당 누군가에서 그 소유된 땅과 공간에서 활동의 자유라는 것이 제한되는 피해가 모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유가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나을 텐데요. 실제로는 일부 부유층에게만 땅의 소유가 집중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그 부유층은 땅값이 올라서 더 부자가 되는 그런 현상마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땅값이라는 숫자만 올라간 것이고 실제 우리에게 유용한 가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로 인해서 누군가가 부자가 된다면 토지나 이런 금융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가난해지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이 일정할 때 누군가가 돈의 비율이 많아진다면 다른 누군가는 실물을 얻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가난해진다는 것을 수차례 주식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여러 영상에서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땅의 소유권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단지 근거가 없다는 것 말고도 땅의 이용권의 편중 그리고 잘못된 부의 이동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토지를 개간해서 농지를 만들거나 그 밖의 용도로 만든 경우에는 그렇게 투입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며 토지 그 자체의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토지 그 자체의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은 이것은 토지랑 좀 다르죠.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누군가의 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것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건물이 아닌 토지는 사회 전체나 국가에서 관리하며 누구나 사용하고자 할 때 그것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땅을 차지해서 살 수 있는 것이 국가에서 국방이라는 서비스, 치안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땅을 지켜주고 전기와 가스, 상하수도, 도로망, 기반 시설 등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국가에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땅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터전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독점적인 소유가 된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공급자 가치 개념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토지의 가치가 얼마일지를 산정하려고 해도 그것은 산정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 가치를 아무리 들여도 만들어지지 않는 가치이며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나누어서 잘 사용하는 것이 맞으며 그 사용할 때 점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서 사용하면 됩니다. 토지 점유의 비용을 세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토지 점유의 가치 산정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상속을 바라보는 관점의 핵심은 소유권의 근거와 명분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대한 소유권이 주어지려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획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소유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상속받게 되는 자녀가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경우가 아니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상속되는 재산의 규모에 맞게 정해진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지불하고 나서 그 상속받는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명분을 얻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낸다고 해도 규모가 매우 큰 재산이라면 그렇게 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주어진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일일까요? 큰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것은 다른 고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고인이 된 분이 평생 동안 세상에 내어놓은 가치를 인정해주고 구매를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인이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재산 형성을 위한 동기부여자들이지만 실제로 다른 재산 형성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자녀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근거는 상속되는 자녀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의 상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며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동기부여에 대한 기여를 재산 형성의 근거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규모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에 대한 자녀의 실질 기여분을 산정하게 되며 그 기여분을 상속이 아니라 자녀의 소유권으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소유권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규모의 재산이며 자녀의 실질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재산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몫을 상속세 없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을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네 번째,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며 자녀의 재산 형성 실질 기여분과 일정 규모 이하의 무상 상속분을 제외한 재산은 자라나는 이 사회의 어린이들의 양육과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용도의 사회적 상속을 실시한다 입니다. 그 근거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나머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에 보다 가까우며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이 사회에 쓸모있는 인재들이 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하죠? 네, 다시 정리해보면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며 그 이상의 규모분은 자녀의 재산 형성분을 자녀의 소유권으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속을 실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야 합니다. 점점 넓히다 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우리 가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잘 배우고 잘 갖추어서 이 나라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쓸모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인재들로 키워야 합니다. 사회적 상속은 이 땅의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자라나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양육비와 교육비 문제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부모들의 고충 그리고 인구 감소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치주의 경제에서 토지는 소유할 수 없고 비용을 지불해서 임대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상속은 개인적 상속이 아니라 사회적 상속을 실시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경제 채널은 시청자분들께 재미를 주는 채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경제체계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가지 않는 이야기들이지만 자본주의에서 경제의 모순이 쌓여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가설수록 그 중요도는 점점 더 더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과 공유는 가치경제 채널을 성장시킬 것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주의 경제라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알게 하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가치경제 채널이 지속되며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시방을 열 수 있는 세상을 물려주는 길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